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갑작스러운 비상사태로 인하여 또 한 번 온라인으로 맞이하게 된 역사 수업입니다. 진짜 이번 주는 확실하게 우리 3학년들하고 얼굴 맞대면서 수업할 거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이없는 태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또 한 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지는 바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원래 얼굴 보기로 한 것보다 더 미뤄질 것 같은 예정이네요. 참 이게 슬픈데 여러분 그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실 예상보다 진도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좀 빡빡하게 시간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세웠던 원칙이 30분 넘기지 않기. 요것만큼은 선생님이 이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물론 추가 영상이 붙었을 경우엔 제외입니다. 그 영화나 이런 거 붙었을 때는. 그렇지만 선생님 수업만으로는 30분을 넘기지 않게 이제 온라인 수업만큼은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 미안하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 이 얼굴을 맞대면 45분 풀로 딱 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자,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여기 적혀 있는 요 아저씨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난 이번 주에 이제 오프라인 하게 될 줄 알고 그때 좀 천천히 진도로 나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대원군 빨랑 끝내버릴 걸. 지금 이 대원군이 크게 내부 정치 개혁, 내정 개혁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바깥으로는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이러한 방식의 개혁을 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제 내정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이제 그리고 쇄국 정책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이제 차단하는 것.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심의 업적을 흥선대원군이 막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어느덧 원래 이러한 역할을 했어야 돼 당시 국왕 고종이 22살이라는 어른이 되고도 남는 나이죠. 현대로 쳐도 이건 충분히 성인의 나이인데 당시 시대면 오죽하겠어, 그지? 그러면서 장가도 가고 우리 고종이 그래서 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뜻을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이 직접 정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고종이 이제 어른이 되자 주위에서도 이제 임금께서 성인이 되셨으니 당신은 물러가시오. 요런 이제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저번 시간에 하야라고 표현했었고요. 그쵸? 내가 박모 씨 이야기 해줬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요. 고종께서 친히 정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고종의 친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직접 정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큰 고난이 생겨요. 왜냐면 앞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경복궁 중건 같은 나름의 이제 불만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백성들이 나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쇄국이라는 점에서 뒤에서 나중에 볼 건데 양반층들이 요것만큼은 되게 또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호포제나 서원 정리로 싸우긴 했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대원군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굉장히 존재감 있는 상당한 업적을 가지는 그러한 정치적 수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내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새로운 정치를 빠밤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강한 거야. 사람들이 고종은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는 거지. 아빠보다 정치를 잘하려나 못하려나. 자, 이러니까 고종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나도 내가 그 대원군 아들인데 나도 정치 잘해.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당시 엄청 강하게 생기게 되고요. 자, 근데 얘들아 그러면 고종이 이제 나도 잘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자기만의 색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 대원군하고 같은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것과 대원군과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것 어느 쪽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가 더 좋을까요? 당연하죠. 아빠랑 다르게 해야겠죠. 아빠랑 똑같이 하면 에이 아빠 따라하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종은 뭔가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이제 백성들한테 딱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종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뭘 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왕이야.
상식적으로 아빠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내정개혁과 외부의 침략을 차단하는 세국정책을 했는데 둘 중에 내가 왕으로서 뭘 포기는 못할까? 내 임금인데. 그치. 왕권 강화를 왕이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재감 뿜뿜하려면 자신의 권력이 강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거든. 그러니까 고종은 자연스럽게 이제 왕권 강화적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방향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종은 그 뭐에서 다른 점을 보여주게 되느냐? 바로 요 쇄국. 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버지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종은 쇄국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문을 여는 개항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우리 교과서 제목에도 있지만 우리 학습지 제목에도 있어요.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니까 문호가 문을 의미하거든. 문을 활짝 열었대도 정식 명칭은 이건데 근데 얘네가 문을 열면 주로 뭘 타고 오느냐? 우리 세계사 때도 배웠지만 이땐 배거든 배. 그러니까 항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흔히 개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제 이 개항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받아들인 걸로 바꾸기까지 그러니까 변화를 해. 그래서 개화 요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고종은 문을 여는 이 개라는 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문호 개방을 했을 때 정말 막 외부 애들 갑자기 막 조선하고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조선에 혼란이 찾아와. 그럼 임금이 아무리 나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도 함부로 문호 개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종이 상당히 좀 요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쩌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조선 내부에 이제 조선이 시대가 바뀌었다. 문호 개방해야 된다. 요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통상개국론이라고 하고요. 책에 따라서는 통상개항론, 통상개화론 이런 식으로 문제지나 이제 교과서별로 약간 용어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역시 또 개죠, 개. 욕하는 것 같다, 약간 느낌이. 어쨌든 이 개라는 단어 연다라는 거야. 나라를 열든 항구를 열든 열어서 바뀌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과 다르게 이 서양이라고 하는 낯선 존재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러기 위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이론을 또 듣보잡이 얘기하면 색깔이 없어요. 그쵸? 세력이 없을 건데 당시 좀 나름 유명한 관리였던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해. 누구냐? 앞에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내가 기억하라고. 박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 박 교수라는 어르신이 어디서 나왔지? 그치. 제너럴 셔먼호 사건 할 때 직접 자기가 제너럴 셔먼호를 부쉈던 아저씨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서 부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강에 대동강에 떠돌아다니는 잔해 같은 걸 막 모아가지고 우와 이 배의 기술력이 엄청나구나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상당하구나 특히 이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이란 말이야 상선 장사하러 온 배인데 장사하러 온 배 따위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가 군함으로 끌고 오는 배는 얼마나 막대한 무기 기술력을 가졌을 것이며 그치 이 무거운 쇳덩어리로 된 배를 띄울 정도의 과학 기술력이라면 이걸로 물건을 생산하고 뭔가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력이 발휘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서양 애들이 가치관적으로 우리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론을 퍼뜨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박 교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바깥 세상 구경을 많이 할 만한 이제 직업 계층들 주로 이제 역관이라고 불리는 요 통역관 요즘은 지금 외교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런 오경석, 유홍기 등등의 요런 사람들까지 그래 내가 밖에 갔다 오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 하면서 박 교수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 요런 이론들이 그래서 박 교수라든가 등등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고종의 귀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아 문호 개방이란 게 필요하겠구나. 고종이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박교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의 또 제자들을 키워내요. 자기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을 변화시키는 문을 열어서 변화를 하려고 해. 개화파라고 불리는 세력으로까지 성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이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 점에서도 고종은 문호 개방을 추진할 만한 뭔가 세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고민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문을 열 때 과연 어떤 친구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게 좋을까? 첫 손님, 첫 친구 중요해요. 그쵸? 그게 이제 조선의 앞으로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근데 고민이 되겠죠. 누구를 고를까?